이번 시간부터는 고급 전략,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광고의 효율을 올리기 위해서는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라는 챕터로 빼놨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정보들, 그리고 다음 챕터들부터는 각각의 세부 사항들을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생각하는 기준인데요. 상품성, 그러니까 제품이 5-60% 정도를 차지할 만큼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35% 정도가 마케팅의 중요성, 나머지 5% 정도가 부수적인 것들, CRM으로 표시했는데요. CRM은 고객관리, 물류관리, 택배 등을 뜻하는 겁니다. 상품성하고 이 마케팅 95%를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상품성은 많은 업체들을 봐왔지만 제품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의를 보시는 분들도 당연히 그렇다고 느끼실 거라고 봅니다. 봐야 되는 거는 이 시장성이 있는 제품인지를 보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시장성이 있는 제품이라는 거는 예를 들면 화장품이라고 비교를 해볼게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시장성이 있긴 하죠. 근데 진입 장벽이 너무나도 큽니다. 당장에 네이버 쇼핑에 화장품이라는 키워드만 검색을 하시더라도 2,000여만 개의 제품들이 보이실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지금 강의를 보고 계시는 분들의 상품이 되겠죠. 1,000만 개 중에서 어떻게 내 제품이 돋보여야 되는지, 차별화가 있는지 이런 점들을 봐야 되겠죠. 만약에 정말 비슷한 제품이 많다면은 차별화도 없고 그냥 시중에 있는 제품이 정말 많다. 그러면 이거는 마케팅 관점으로 이 제품을 보셔야 돼요. 이 제품을 어떻게 소비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을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컨텐츠화 시킬 수 있을지, 어떻게 이 제품을 광고로 재미나게 표현을 할 수 있을지. 사실 동일한 제품은 정말 수도 없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갈리는 거는 마케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판매 추이가 갈리겠죠. 그리고 이 제품 이용 시에 이제 소비자가 취하는 이득이 무엇인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득이라는 거는 쉽게 생각하면은 소비자들이 취할 수 있는 그 장점인데요. 뭐 예를 들어서 화장품을 썼을 때 이 화장품을 쓰면은 여드름이 없어진다던가, 아니면은 식품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식품을 섭취하면은 살도 빠진다, 뭐 이런 이득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를 리스트업을 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재구매성이 높은 제품인가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재구매성이라는 뜻은 사실상 동일한 제품을 지속적으로 사게끔 만드는 것도 재구매성이지만은, 예를 들어서 쇼핑몰에 두 가지 제품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럼 이 두 가지 다 영구성이 있는 제품들입니다. 한 번 쓰면은 그냥 고장 날 때까지 계속 쓸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인 거죠. 그러면은 이 제품을 굳이 똑같은 사람이 살 가능성은 굉장히 낮겠죠. 근데 이 제품을 쓰고 소비자들이 굉장히 만족을 했다면은 세 번째 제품을 출시했을 때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세 번째 제품을 다시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 또한 저희가 재구매성이라고 표시할 수도 있겠죠. 그럼 재구매성이 높은 제품이라기보다는 재구매성이 높은 브랜드라고도 칭할 수가 있겠죠. 재구매성이 높은 제품 관점으로만 본다면 재구매성을 정말 무시 못합니다. 초반에는 이제 SNS 마케팅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이 호기심에 혹해서 산다던가 충동적으로 구매를 한다던가 많이 이렇게 접하시지만은 이 제품이 사실상 좋지 않으면은 잠깐 반짝하고 매출이 저조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제품 자체가 워낙 좋고 제품을 또 사야지만 소비자들의 만족을 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면은 궁극적으로 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굳이 마케팅비를 많이 안 써도 자연스럽게 판매가 많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주 구매 타겟인데요. 제품을 이제 기획을 하셨을 때 생각해 두었던 구매 타겟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온라인 마켓 채널을 이용하셔야 되는지 같이 연계시켜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구매 타겟이 한 40-50대 남성분들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40-50대 남성분들이 자주 쓰는 그런 온라인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 내 제품이 자동차 관련된 거라면은 자동차에 관련된 그런 충성 고객들이 있는 네이버 카페라던가 뭐 다음 카페, 이런 것들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온라인 채널들을 구매 타겟에 맞춰서 먼저 생각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보여지는 제품인가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뜻이냐면요,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이 보여지는 기능이 있다던가 그런 디자인으로 설명이 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보여지는 제품인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요새 트렌드인 마사지건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마사지건은 말 그대로 마사지 용품 중에 하나이고, 기능을 설정했을 때 진동이 생기면서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같은 그런 섭취품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반응도 보여줄 수가 없을 뿐더러 시간이 걸쳐서 효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바로바로 소비자들한테 뭔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런
이런 부분을 염두해 주시는 게 중요한 게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마케팅을 하냐에 대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케팅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염두에 두셨던 구매 타겟이 제일 많이 쓰는 그런 온라인 채널이 어떻게 되는지를 파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을 넘기 위한 최소 로아스는 이제 광고 지출 대비 매출이라는 건데요. 이거를 필수적으로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돼요. 정말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많은 분들이 광고를 그냥 쓰더라고요. 그냥 쓴다는 말은 광고비 10,000원 넣어서 30,000원 나오면 되지, 이런 식으로 어레짐작 생각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 로아스를 계산을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계산법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릴게요.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본인 제품만에 갖고 있는 차별성이 어떻게 되는지 앞서 상품성에서 한번 설명드렸지만은 이 본인 제품이 갖고 있는 그런 차별성을 마인드맵으로 시켜서 좀 키워드를 여러 가지를 적어두시는 게 좋습니다. 프로덕트 카탈로그가 있으시면은 차별화된 점을 집중적으로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죠. 네 번째로는 광고에 사용될 컨텐츠를 만들어줄 수 있는 팀원이 있는가, 즉 내부 직원이 이런 컨텐츠 마케터, 컨텐츠 만들어줄 수 있는 직원분들이 계시는지, 아니면은 외주를 맡겨야 되는 건지, 외주를 맡긴다면은 정말 이 실력 있는 외주를 어떻게 찾을 건지 먼저 준비를 하셔야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비 중에서 마케팅 지출비의 비중을 어떻게 잡으셨는지, 정말 당연하게도 이후에 판매, 영업이익 이런 실적들을 봤을 때 마케팅 비중이 가장 적은 게 제일 이상적이겠죠. 하지만 바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들은 마케팅의 비중이 정말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현실적으로 지출이 가능한 하루 단위로 혹은 한 달 단위로 하루 광고비를 어느 정도 쓸 수 있을지, 이런 것도 애초에 적어두시는 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소 로아스 구하기를 이제 필수적으로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구하는 방법을 좀 쉽게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상품의 마진율을 알아야 됩니다. 마진율을 알아야 최소 로아스를 구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진율 구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원가율을 알면 돼요. 원가율은 당연히 아시겠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동대문 도매상에서 1.7배의 마진을 붙여서 판매한다면은 원가율은 1 나누기 그냥 1.7을 하시게 되면은 한 59%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마진율은 자연스럽게 1 빼기 이제 58.8을 하게 되면은 41% 정도가 나오게 되죠. 그럼 원가율은 그냥 1 나누기 마진율, 그러니까 1 나누기 41.2를 하시게 되면은 이제 최소 로아스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2.42라는 수치가 나오게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따지면은 242%이고요. 그러니까 이 뜻은 예를 들어서 제가 10,000원 광고비를 투자를 했을 때 매출이 24,200원이 나오게 되면은 본전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최소 로아스 242%보다 더 나와야 될 겁니다. 적어도 한 260에서 270 정도 더 나와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에서는 저희가 인건비라던가 이런 거를 많이 고려를 안 했으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의류 쇼핑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높은 로어스가 나와줘야만 이 바닥에서 이제 남을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한 개의 상품 주문당 사용 가능한 최대 광고비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판매가 나누기 최소 로아스를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판매가가 50,000원입니다. 근데 저희가 앞선 공식에서 최소 로아스가 이제 2.42로 나왔을 경우에는 50,000원 나누기 2.42를 하시게 되면은 26,061원이 나오게 돼요. 즉 구매당 비용이 26,161원이 나오게 되면은 본전이고요. 그 이상이 나오는 경우에는 적자, 그러니까 21,000원, 25,000원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적자가 생기고 10,000원, 5,000원 이하일 경우에는 이제 흑자가 생기는 거죠. 이 구매당 비용이라는 거는 제가 쉽게 생각하시면은 26,661원을 투자했을 때 구매가 한 건 발생했다는 그 수치입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했을 때 지금 보여드린 이 6가지 요소들은 광고를 하시기 전에 필수적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들이 이제 준비가 안 되었다면은 광고를 지금 하시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광고비라는 거는 결국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또 투자 비용인데, 투자는 당연히 좀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해야 되겠죠. 준비도 되지 않고 그냥 진행을 하신다면은 사실상 도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주력 상품 정하기. 예를 들어서 의류 같은 경우에는 정말 50개, 몇십 개, 몇백 개 상품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애초에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무작정 50개, 100개의 상품들을 다 일일이 광고 태우기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파악을 했을 때, 혹은 내부적으로 이제 늘고자 하는 그런 주력 상품들이 있기 마련일 텐데, 그런 상품들 위주로만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혹은 이미 판매 데이터가 있으신 분들은 매출이 어느 정도 잘 나오는 그런 효자템들 위주로 정해주시는 것을 권장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주력 상품에 대한 상세 페이지 준비 가 필수고요. 상세 페이지도 그냥 말 그대로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니고요. 상세 페이지도 광고처럼 최적화가 계속 필요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 공식에서 최소 로아스 파악하는 방법, 이것도 꼭 파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광고비를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실 수 있는지 현실적으로 그걸 가능한 범위를 세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예상 일별 광고 지출비와 그거에 따른 이제 목표 매출을 계획을 해주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5만 원 정도까지는 광고비로 쓸 수가 있는데 5만 원을 쓰면은 정말 하루에 최소 매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는 나와줘야 돼. 이런 식으로 조그맣게라도 목표를 세우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제품, 제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소구 포인트를 정리해주세요. 소구 포인트라는 거는 구매자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를 왜 사야 하는지, 우리 제품이나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다른 제품에 비해서 가지고 있는 차별화 포인트가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장점들을, 단점도 괜찮습니다. 전부 다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 제품이랑 서비스에 있어서 연관시킬 수 있는 키워드를 나열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광고에 쓰이게 될 컨텐츠, 동영상이든 이미지든 준비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부분도 제가 이후에서 좀 세부적으로 다뤄보도록 할게요.